네, 2025년 6월 13일 새벽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란을 향해서 대규모 공습을 시작했습니다. 작전명이 라이징 라이언, 우리말로는 일어서는 사자라고 하죠? 네, 맞습니다. 이 사건이 정말 수십 년간 이어져온 두 나라 사이의 그림자 전쟁이라고 불리던 그 시대가 끝났다는 걸 알리는 상당히 충격적인 전환점이었어요. 직접적인 군사 충돌 대신에 대리 세력이나 비밀 공작 이런 식으로 계속 갈등해 왔는데 이제 그게 완전히 바뀐 거네요. 오늘 심층 분석에서는요, 이 갑작스런 충돌이 어떻게 시작됐고 또 현재 상황은 어떤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좀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특히 이번 분석에서는 이스라엘 공습의 구체적인 목표, 이게 과연 뭐였는지, 또 이란은 어떻게 반격했고 그 결과는 어땠는지 살펴봐야 하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왜 하필 지금이냐는 거죠. 왜 이 시점에 이렇게 격렬한 충돌이 터져 나왔는지 그 배경과 원인을 좀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맞아요. 미국의 역할이나 이게 혹시 전면전, 더 나아가서 세계대전으로 번질 위험성은 없는지 이런 부분까지 좀 짚어봐야겠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면밀히 따져서 여러분의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이스라엘의 일어서는 사자 작전부터 좀 볼까요? 6월 13일 작전 개요를 보면 정말 규모가 엄청났다고요. 전투기가 200개 이상 동원되고 네, 200기가 넘었죠. 폭탄이랑 미사일도 330발 이상 투하됐다고 하니까요. 이란에 대한 직접 공격으로는 아마 사상 최대 규모일 겁니다. 그 핵심 목표가 이른바 전신마비 전략이었다면서요. 이란 핵시설, 군 지휘부, 핵심 과학자들을 동시에 타격했다고요. 단순히 시설 몇 개 부수는 게 아니라 그 이란의 전쟁 수행 능력 그리고 그 의지 자체를 완전히 꺾으려는 의도였던 거죠. 나탄즈나 이스파한 같은 주요 핵시설은 물론이고요. 이슬람 혁명 수비대의 그 살라미 총사령관 또 바게리 군총 참모장 같은 최고위급 지휘관들이 이번 공습으로 사망했습니다. 사상자 규모도 상당했죠. 네, 최소 78명이 사망했고 부상자도 많았는데 이 중에는 말씀하신 대로 고위 인사나 핵 과학자들이 포함되어 있어서요. 이란의 군 지휘 체계나 핵 개발 역량에 정말 심각한 타격을 입혔다고 봐야 합니다. 이야, 정말 강력한 공격이었네요. 근데 이란도 가만히 있진 않았잖아요. 바로 진실된 약속 3호 작전으로 맞대응했죠. 맞습니다. 탄도미사일, 드론, 여기에다가 파타라고 하는 신형 극초음속 미사일까지 동원했다고 주장했는데요. 여기서 좀 주목할 점은 이란의 공격이 이스라엘이 자랑하던 그 다층 방공망 있잖아요. 아이온돔이나 에로 시스템 같은 거. 이걸 일부 실제로 뚫었다는 겁니다. 정말요? 그게 뚫렸군요. 네. 그래서 텔아비브 같은 주요 도시에 타격을 입혔고 사상자도 발생했어요. 최소 24명 사망에 590명 이상 부상이라는 상당히 실질적인 피해를 준 거죠. 그럼 이스라엘 방공망에 무적 신화에 금이 갔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런 심리적 타격까지 안긴 셈입니다. 방어망이 완벽하지 않다는 걸 보여준 거니까요.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이란의 이런 반격이 이스라엘에게 더 강하게 공격할 명분만 준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전략적 함정에 빠진 거다 이런 시각이요. 네,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란 입장에서는 보복 능력을 보여주긴 했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이스라엘한테 추가 공습의 명분을 더 확고하게 만들어준 셈이 됐죠. 게다가 이 과정에서 자기들이 가진 미사일 재고도 상당히 소진하고 또 발사계지 위치 같은 민감한 정보까지 노출시키는 그런 대가를 치른 겁니다. 이게 계산착오였는지 아니면 내부적으로 뭔가 보여줘야 한다는 압박감 때문이었는지는 좀 더 따져봐야 할 문제고요. 그렇군요. 그럼 이제 좀 근본적인 질문으로 넘어가 보죠. 왜 하필 지금이었을까요? 1979년 이란 혁명 이후로 계속되던 그 그림자 전쟁이 2024년 다마스크스 피습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전면 충돌 양상으로 바뀐 결정적인 이유가 뭘까요?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뭔가 복합적인 이유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네, 크게 3가지 정도 동기가 겹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군사적인 시급성이에요. 그러니까 이란의 핵 프로그램이 거의 핵무기 제조 직전 임계점에 도달했다 이런 판단을 한 거죠. 특히 그 국제원자력기구 IAEA 보고서가 이런 우려를 더 키웠고요. 둘째는 외교적인 계산입니다. 이게 공교롭게도 미국하고 이란이 핵 협상을 다시 시작하려던 그 직전의 공습이 이뤄졌거든요. 이건 어쩌면 외교적인 해법을 의도적으로 좀 파탄시키려는 그런 포석일 수도 있다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는 뭔가요? 셋째는 네타야후 총리가 처한 국내 정치적인 위기 상황입니다. 아시다시피 부패 재판 문제도 있고 또 안보 실패 책임론도 계속 나오고 있고 연정 붕괴 위기까지 겹쳤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외부의 적과의 갈등을 좀 부각시켜서 국면을 전환하려는 시도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 세 가지가 딱 맞아떨어진 시점이었다고 볼 수 있겠죠. 국제사회 반응은 어떻습니까? 특히 미국의 역할은 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게 참 민감한 문제인데요. 국제사회는 뭐 예상대로 좀 분열된 모습이죠. 미국이랑 서방 국가들은 일단 이스라엘의 자유권을 지지한다. 하지만 확장은 막아야 한다. 이런 좀 이중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고요. 반면에 러시아나 중국은 이스라엘을 규탄하면서 이란과의 연대를 좀 강화하는 모습입니다. 미국의 역할은 소극적 조력자라는 표현이 있던데요. 네, 그 표현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공식적으로는 분쟁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이란 미사일 요격에 참여하기도 했고 또 영내의 군사 자산을 추가로 배치하는 등 사실상 이스라엘을 지원하고 있거든요. 이 때문에 이란은 미국을 거의 뭐 공동교정국으로 간주하고 있어서 이러다 미군이 직접 개입하게 될 위험성도 점점 커지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그럼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시나리오를 좀 그려볼 수 있을까요? 최악의 경우까지도 생각해야 할 것 같은데요. 네, 한 세 가지 정도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지금처럼 양측에 제한적으로 공방을 주고받는 제한적 충돌 지속 상태입니다. 이게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보고요. 둘째는 이게 레바논의 헤즈볼라나 시리아 내 친이란 세력까지 본격적으로 가담해서 영내 전쟁으로 확대되는 시나리오입니다. 만약에 호르무즈 해협 봉쇄 같은 상황까지 벌어지면 미군 개입 가능성도 커지기 때문에 이건 중간 정도 확률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가장 우려스러운 시나리오죠. 미국과 이란이 직접 충돌하고 여기에 러시아나 중국까지 개입하는 전면전 및 강대국 개입입니다. 가능성은 낮다고 보지만 최근 들어서 그 위험성이 계속 커지고 있다는 점이 정말 우려스럽습니다. 어떤 시나리오로 가든 경제적인 충격은 정말 클 것 같은데요. 특히 유가 문제가 심각하겠어요. 맞습니다. 국제유가는 뭐 시나리오별로 다르겠지만 지금 배럴당 78달러 수준에서 최악의 경우에는 150달러 이상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특히 그 호르무즈 해협이 만약에 막히게 되면 이건 단순한 유가 충격을 넘어서 전 세계적인 공급망 붕괴, 물류 대란, 정말 심각한 경제 위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건 그냥 기름값 문제가 아니라 물량 자체가 막히는 거니까요. 안보적으로도 파장이 크겠고요. 핵 문제도 있고요. 그렇죠. 핵 확산 금지 조약, NPT 체제가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 있고요. 무엇보다 이란이 이번 일을 겪으면서 핵무장에 대한 결심을 더 굳히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게 또 사우디아라비아나 터키 같은 주변국으로 번지는 중동 내 핵도미노 현상을 촉발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위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정리를 해보면 이번 이스라엘과 이란의 직접 충돌은 수십 년 동안 이어져 온 그림자 전쟁의 시대를 끝내고 중동의 안보 지형 자체를 근본적으로 뒤흔들고 있는 사건입니다. 당분간은 통제된 수준의 확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만 언제든 예기치 않게 전면전으로 비화될 수 있는 아주 불안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이스라엘의 이번 공습, 단기적으로는 분명히 이란의 깨발 속도를 늦추거나 군사적 위협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좀 더 길게 보면 오히려 이란에게 핵무장만이 살 길이구나 하는 그런 절박함과 명분을 더 강하게 심어준 건 아닐까요? 과연 한 국가의 핵무장을 막으려던 이 초강경 대응이 역설적으로 핵무장한 중동이라는 훨씬 더 위험한 미래를 앞당기는 그런 방아쇠가 된 것은 아닌지 이 질문의 무게를 한번 같이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